비명계 반발 목소리 저희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죠. 초일에 입장문 나왔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초일인데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고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적 발언을 한데 경악을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막는다면 정치 보복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예. 정치적인 레토릭, 정치적인 이유로 필요해서 하는 말 아니었을까? 안정적 통치를 위해서 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약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많이 겪어보니까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거를 누구 저거 잡아 죽여야지. 저번에 옛날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었겠지. 이걸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리고 지난 일은 다 추억 같은 거예요. 지난 일 따지면 뭐예요? 자, 임종석 그리고 박용진 다 지난 공천 때 낙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근 줄줄이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한다고 알고 있더라. 네, 뭐 그 한마디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본심이 드러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보고 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같은 당을 했던 동료 의원들을 마치 네. 간첩을 색출하듯이 색출이라는 단어도 써가면서 그렇게 본인이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그러한 것을 색출해냈다. 네.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같이 정치를 하는 동지 의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당이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서 항상 뭐 반대를 했던 조승영 의원이라든지 뭐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공천 안 줬습니까? 반대한다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뭐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까? 그냥 소수는 소수파대로 뭐 당에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 내에는 본인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다 한마디로 멸살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 맞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체말 뭐 우스갯소리로 각 당에는 없는 말로 각 당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없고요. 민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얘기는 저는 이게 한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과거 사례, 2년 전 사례까지 소환되면서 결국에는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냐 날선 비판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잇따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죠. 박용진 전 의원에게는 사과를 대여섯 번이나 했다. 이런 말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섭섭한 뭐 1%도 안 남으셨어요? 사과 듣고 나서.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정치를 네. 할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손 내밀고 네. 어떻게 보면 만나자고는 거기서 먼저 했지만 네. 그래 뭐 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뭔가 이제 박용진이 그 통 크네. 저 사람 그래도 뭐 그런 게 있네. 넓게 보내. 이런 느낌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앞세워서 얘기를 한 거죠. 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나. 김성희 의원님,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 미안하다 저렇게 대여섯 번 들으니까 지난 공천일 나 낙천됐던 거 다 과거를 다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박용진 전 의원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자가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거는 역사상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옛날에 궁궐 내에서 왕비가 후궁들을 처단할 때 음모론을 제기해가지고 그 세력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축출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음모론을 제기해서 본인에게 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지층에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동을 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충성심을 강조하고 이럼으로써 사실상의 좌표 찍기를 하고 그 좌표들을 축출하고 제거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권력자가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민주당의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광장으로 지지자들을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가려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 저는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그 여야 권력자들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명계 반발이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대표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같이 남겼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공격이 들어왔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어떤 취지에서 들어보세요. 그 뭔 말인가? 앞뒤를 들어보시면 그 말이 무슨 나올 거. 다 지난 일. 다 지난 일인데 왜 2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정청래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고 이재명 대표의 최근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이 논란을 이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건수행하시라.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더니 유산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막내 삼촌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명계를 향한 목소리를,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재명 대표는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정청래 의원이 저런 발언을 내뱉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아마 정황래 대변인님,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대선 국면이 되고 경선이 벌어지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해자에게는 다 지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는 다 지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대표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할 망정 다 지난 일이니까 또 덮고 지나가자. 이거 불과 반나절밖에 안 돼서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라면 뭐든지 다 엄호하는 일종의 호위무사 같은 분입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유산만 달라는 막내 삼촌 같다고 이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평가를 듣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은 다 맞고 네. 그것은 무슨 일이 돼도 절대 선으로 옹호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일종의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이 민주당이 어쩌면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신 의원님 이 얘기 들으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당내에는 아직도 지금 계속 검찰과 짰다라는 음모론에 더해서 검찰 부역자라고 비명계를 계속 저격하고 유산 달라고 이제서야 내놓는 막내 삼촌 같다고 하고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마 어제 그 출연으로 그리고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비명계에 대한 비토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가 내부 같은 당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더욱더 치열하고 예민하고 기민하게 이런 이슈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친문들이 주류를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했었던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주류 권력을 잡아서 이제 민주당을 재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정치 세계는 매우 비정하고 매우 무서운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이 많은 사람들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전히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한테는 상당한 우울감 그리고 내가 왜 탈락했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정은 더 악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날 우리가 가결부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마 비명계가 제가 알기로는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가 이 상황에서 가결이 되면 무너질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결되면서 박강원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 민주당의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 더 치유되고 지금의 비상계엄에서의 국가의 그런 위기 극복을 하는데 힘을 모으는데 어떻게 건설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연해서 내가 쓴소리 많이 듣겠다, 네. 반대하는 얘기 많이 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더 확장성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